이방인. 우리는 얼마나 나답게 살아갈까요?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행동하고 우리와 다름은 하나의 죄로 몰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한 남자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웠고 밀크커피를 마셨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보편적 감정이 결여된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사회의 이방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방인에 속하나요? 자,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 중 아버지를 잃고 문맹이자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이러한 가족사와 식민지 알제리의 현실은 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재능을 키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폐결핵을 앓으며 학업을 중단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평생의 스승 장 그르니에를 만나 여러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되며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카미는 한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으나 이념적 갈등으로 결별했습니다.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현실 비판적인 글을 썼고 이 시기에 이방인, 시지프 신화, 칼리굴라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 조직 콩바에 참여해 나치에 저항했으며 전후에는 부조리와 저항, 인간의 존엄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담긴 페스트, 반항하는 인간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르트르와 사상적 갈등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카미는 평생 전체주의와 폭력, 사형에 반대하며 인권과 평화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윤리적 성취를 인정받아 195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0년 1월 4일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고 당일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파리행 전철 티켓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카미가 전철로 여행을 떠나려 했으나 사고 당일 아침 친구인 미셸 갈리마르가 자동차를 몰고 찾아오자 전철 대신에 그 차를 탔고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카미는 젊은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못된 죽음의 방법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34년 시몬 이에와 그녀의 몰핀 중독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결혼했지만 이후 주치의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2년 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이혼은 1940년에 성립되었고 그해 12월 프랑신과 결혼하여 남은 생을 함께했습니다. 카미는 평소 자신이 사랑한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인 루르마랭의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목 이방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알제리에서는 프랑스인으로 불리고 정작 프랑스에 가면 알제리 촌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그의 삶이 이방인이라는 제목에 투영되었습니다. 카미는 인간이 세상의 의미를 갈구하지만 세상은 침묵한다는 사실을 부조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목 이방인은 부조리를 깨닫고 세상의 허구적 가치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숙명을 단 한 단어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럼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제리의 선박 중개소 직원인 메르소는 양로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우고 밀크커피도 마십니다. 장례식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도 푹 잡니다. 다음 날 마리와 해수욕을 하고 코미디 영화도 보며 사랑도 나눕니다.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는 프랑스인으로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리라는 여자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지만 결혼하자고 하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좋은 조건의 파리지사 근무를 권하나 굳이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메르소는 이웃집 레몽의 치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며칠 뒤 레몽과 놀러간 해변에서 레몽을 뒤쫓던 아랍인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레몽은 아랍인의 칼에 찔리게 되고 레몽이 치료받고 쉬는 사이 메르소는 답답한 마음에 우물가를 찾아 나섭니다.
태양은 몹시 뜨거워 그의 머리 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물가를 찾은 메르소는 우물 옆 그늘에서 레몽에게 칼을 휘둘렀던 아라빈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라빈은 메르소를 보자 칼을 꺼내고 그 칼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유난히 반짝입니다. 그는 아라빈에게 점점 다가가게 되고 그 순간 칼에 닿은 강렬한 빛이 너무 눈이 부셔 순간적으로 총을 한 발 아라빈을 향해 쏘게 됩니다. 그리고 연거푸 4발을 더 쏩니다. 이로 인해 메르소는 재판을 받게 되고 살해 동기를 묻는 판사에게 태양 때문이었다고 답하지만 법정 안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거짓 반성을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지키며 침묵합니다. 변호사와 배심원들 그리고 검사는 장례식 때의 메르소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를 인륜을 저버린 괴물로 간주하여 프랑스식으로 사형시키기로 합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메르소에게 신부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메르소는 모든 진실을 말했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건지 미쳐버릴 지경이 되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해버렸다. 나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그는 죽음을 앞두고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받아들입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는 없으며 그렇기에 자신은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처형날 최대한 많은 구경꾼이 와서 증오의 함성을 질러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납니다. 클로징.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태양은 사람이 죽든 말든 뜨겁게 내리쬐고 바다는 인간의 비극과 상관없이 출렁입니다. 메르소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억지로 씌운 도덕과 의미라는 굴레에 질식할 뻔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세상은 나를 심판하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거대한 무관심을 깨닫는 순간 그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규범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메르소는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세상과 자신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졌던 형제를 만난 것 같은 친밀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거대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 거기서 오는 안도감을 바로 정다움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르소는 그토록 자신과 닮은 이 세계가 마침내 형제처럼 느껴져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일 사형당할 처지일지라도 오늘 밤 불어오는 바람과 밤하늘의 별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자학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는 메르소가 세상에 던지는 최후의 승전보이자 완벽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메르소를 증오하는 이유는 그가 그들의 가짜 연극, 즉 장례식에서 울기, 회개하기 등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오가 커질수록 메르소가 세상의 거짓된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 자신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나를 지켜보며 소리 지르는 그 강렬한 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메르소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섞이지 않는 이방인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작가는 이방인을 통해 삶은 원래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뜨겁고 소중한가 라는 것으로 귀결되며 세상이 우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더라도 거짓없이 살아가는 태도만큼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부조리 속에서 어떤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